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용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해운사들이 지난 10일부터 북극 항로를 통해서 영국으로 가는 정기 항로를 처음으로 개설하고 유럽과의 교역에 나섰습니다. 이게 상당한 변화인 거죠. 그동안에는 인도양을 통해서만 유럽 쪽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이제 제치고 갈 수 있는 무역 항로가 새로 열리는 것이죠. 1년 중 10개월 이상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렇다면 나중에 인도양 항로를 북극 항로가 완전히 대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인도양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만은 아닌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북극 항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국제부의 이현호 기자와 함께 합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부터 영국까지 북극 항로가 뚫렸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냥 지도상으로만 본다고 해도, 이게 그럼 상당히 인도양으로 갈 때보다 좀 기간이 짧아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게 뭐 실제로 짧아집니까? 짧아진다면 얼마나 짧아집니까? 네, 원래 중국 남부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인도양, 중동을 지나서 수에즈 운하까지 거쳐야 됐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무역선으로는 40일 정도 걸리는 40일 기간이었다고 정도. 합니다. 근데 북극 항로를 거쳐서 갈 경우에는 이게 절반 수준인 20일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절반 정도까지 줄어든다.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북극 항로가 빙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고 항로 정비도 아직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짧다고는 해도 이제 초대형 무역선이 지나가는 길은 아직 마련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중소형 선박들이 주로 지나가고 있는데 거리상 이점은 정말 엄청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해운사인 씨 레전드라는 회사에서 네. 이제 처음 정기 운항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닝보부터 영국의 펠릭스토우라는 항구까지 이제 수송되는 물자가 대부분 전기차 그리고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이렇게 중국이 유럽에 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이제 영국 항로로 보내고 영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이런 흐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북극 항로라는 곳이 18세기까지 또 이용이 됐었다가 과거에 네. 이후에 이제 갑자기 너무 추워지면서 네. 북극 빙하가 굉장히 확장이 됐고 그 이후에 200년 이상 사용이 되지 못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이제 커지면서 원래 1년 중에 이제 2달 정도만 열리던 북극 항로가 이제는 10개월 이상 운항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중국과 유럽을 이제 한꺼번에 한 번에 있는 정기 항로가 많이 생길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게 거리상으로 인도양 항로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지금 중동이 또 워낙 이제 항해하기가 힘든 구역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이제 홍해 항로도 후티 반군이 계속 이제 공격을 하면서 네. 통행이 어려워지자 북극 항로가 대체 항로로 지금 각광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북극 항로는 사실상 북극해를 관통하는 전체 80% 이상 구간이 러시아의 영해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러시아 영해 안에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동 지역에 비해서는 군사적으로는 좀 더 안전하지 않겠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인도양 항로보다 더 많이 선박들이 오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막상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북극 항로에 대해서 당장 뭐 이용 뭐 해야 된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일단은 미국의 영향력, 인도양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본다면 북극 항로를 다른 나라들이 이용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북극 항로가 말씀드렸듯이 항로 자체는 엄청 짧은데 이제 대부분 구역이 러시아 영해 내에 들어가 있다는 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네. 또 미국이 지금 이제 서방과 같이 대러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이제 이곳을 지나가려면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항로 사용 허가를 받은 이후에 또 이제 빙하의 위치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를 할 수 있는 보험료도 내야 되고 네. 여러 서비스 가입을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당국에 결국엔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대러 제재에 바로 저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대러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음흠. 이제 러시아 당국에 이런 서비스 비용을 내게 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해운사들이 하고 싶어도 손을 못 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북극 항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빙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중간 기착지가 좀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무역선이나 유조선들이 지나가기에는 중간에 쉴 곳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연료를 보충할 장소가 적다는 게 이제 한계로 지적이 되는데요. 당장은 이용하기 어렵고, 또 선박 보험료도 이곳이 이제 빙하 문제 때문에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네. 국제적으로 활성화되긴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의 뭐 대러 제재 문제도 있고, 그 일단은 아직은 여러 가지 좀 폭도 좁고, 뭐 중간 기착지도 없고, 불편함, 이용의 불편함도 있고, 이런 문제들. 근데 이현우 기자 설명대로라면은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미국의 대러 제재가 해제되고 나면, 최근에 왜 트럼프 대통령 또 러시아 이른바 푸틴 대통령이랑 뭐 관계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미국도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걸 두고도 이제 미국 안팎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관계 진전을 상당히 했고 또 계속 하길 원하기 때문에 네.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처럼 뭐 계속해서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이 북극 항로도 양국 사이를 좁히기 위해서 오히려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 양국 사이에서 이제 베링해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철도 다리를 놓자, 이런 아이디어까지 교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대러 제재가 풀리고 미국도 북극 항로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고 전쟁이 더 장기화되거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면 이게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북극 항로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용 항로처럼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을 군사적 도발 측면으로 많이 봤었다고 합니다. 아하. 러시아가 이제 절대 순수한 경제적 의도에서 개발한 게 아니다, 그런 이제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북극 항로를 러시아가 개발을 하면서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미사일 기지를 설치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캐나다와 알래스카,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 가까우니까 거기다가 미사일 기지를 많이 만들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문제는 북극 항로가 많이 활성화되면 네. 결국에는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도양 항로가 상당히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것도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북극 항로는 러시아 영해 내에 있으니까 미국이 아무리 이제 패권이 강한 나라라고 해도 거기까지 손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미국이 또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공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나중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북극 항로도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호르무즈 해협처럼 이제 통제를 해버리면 이것도 풀어나가기 어려운 숙제가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쉽게 이 항로를 활성화시키는 걸 승인하긴 어려울 거다, 분석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경제적으로 본다면 거의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북극 항로 이용에 대한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뭐 지방선거 때도 그랬지만 전재수 부산시장도 그렇고 이 북극 항로를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개척해서 이용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사실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달 중에 북극 항로 관련해서 시범 운항을 하고 2030년 정도에는 정기 운항 항로도 이제 개설한다는 목표는 나와 있는데요. 네. 만약 상설화가 가능해진다면 굉장히 큰 경제적 이점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만약에 또 중동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도 확실한 대안 항로가 생기게 되는 걸로 지금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역시 대러 제재, 그리고 미중 관계와 같은 외교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일본도 이 북극 항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의 아시아 지역 대표 동맹 국가들이기 때문에 러시아 영해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이 항로를 가려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범 운항도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중국이 지금 이제 정기 운항을 시작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사실 2014년부터 거의 10여 년 동안 북극 항로 연구도 오래 했고 시범 운항을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 운항 루트를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다면은 이제 2030년까지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느냐 이런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군요.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 가장 큰 변수는 러시아, 중국보다는 이제 북한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북한이 이제 이곳에서 계속 이제 사전 통보 없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런 군사 도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곳을 이제 우리가 러시아 쪽으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동해 루트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동해를 관통해서 이제 러시아 북극 항로를 가기 어려우면 일본을 우회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북한이 또 이거를 노리고 이란처럼 동해안 일대의 출입 선박들을 이제 뭐 미사일로 위협을 하고 네. 또 통행료를 내라 아하.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음. 이야기가 나오고요.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북한과 미국 이 세 개의 외교 관계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정기 운항로를 만든다고 해도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기 전에는 활성화가 좀 어렵지 않겠냐.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뛰어들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북극 항로 처음으로 중국과 유럽 간의 교역 새로운 통로가 정기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변화인 것이고 우리나라와도 단기간은 모르겠지만 길게 봤을 때 이 북극 항로를 통한 유럽과의 교역로를 확보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 바탕에는 이현우 기자가 설명드린 대로 그 외교적인 문제를 또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아경제국제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